발간했는데, 예, 그 퍼스널 브랜딩 바이블이라는 책입니다. 예, 그 책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이제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그 대부분 다 소상공인들이시고 규모가, 그리고 또는 이제 개인분들, 코치나 강사 뭐 이런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개인 브랜딩 쪽을 원래는 뭐 개인 브랜딩 요거 따로 저 신경을 안 썼는데 그냥 온라인에서만 그 브랜딩하는 쪽, 저는 이제 그쪽이잖아요. 예, 그래서 온라인 쪽 브랜딩하는 거 신경 쓰다 보니까 혹시 놓치는 부분들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이제 퍼스널 브랜딩 관련된 책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원한 거는 뭐 원론적인 거 이런 이야기보다 실제 쓸 수 있는 도구가 적절하게 이렇게 충분히 그 표현이 돼 있나 그렇게 봤더니 좀 그나마 제일 이렇게 좀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은 그 개인이 쓴 건 아니고, 예, 그 한 젊은 사람들 한 4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윤기창, 이주화, 최재현, 이인숙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이름 있는 분들은 아닌데 근데 이제 모여가지고 자료 정리를 열심히 해서 이렇게 쫙 만들어 놨더라고요. 예, 전부 이런 쪽으로 이제 관심 있는 각자 자기 분야에서 퍼스널 브랜딩하고 조금씩 관련 있는 업종에 있는 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쓴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봤는데 보면서 느낀 부분은 그 조금 각자의 경험 부분 이런 부분을 같이 이렇게 경험과 사례 부분이 살짝씩이라도 이렇게 짧게 좀 들어가 있으면 싶은데 그 부분은 좀 없어요. 그래서 있는 것만 기법만 정리해서 약간 백과사전식으로 나열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약간 다이소 느낌 이런 느낌이 좀 나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저는 다이소 좋아합니다. 비용 많이 안 들이고 가서 다양하게 구경하고 또 이렇게 이거저거 생각해 볼 수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느낌으로 이제 책 읽었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그 퍼스널 일수록 전에 이제 1인 창조기업 이야기 할 때도 이야기 드렸는데 1인 창조기업 같으면 말은 1인으로 움직이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는 남들하고 관계나 네트워크가 좋아야 되잖아요. 1인 창조기업으로 움직이려면 예, 마찬가지로 퍼스널 브랜딩 그랬는데 안에 내용에서 자기 관리 부분, 자기 그 딱 보이는 자기 영역에서의 관리 부분만 관리와 표현 부분만 부각이 돼 있고 본인의 사회적 관계라든가 그 다음에 공동체에 소속하는 부분, 지역사회나 분야의 이런 공동체에 소속하는 부분, 그리고 조직을 어떻게 짜고 연대해서 그걸 브랜딩에 이렇게 활용하는 거, 이 부분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쉽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 시각이 디지털 쪽에 꽂혀 있으니까 그런 거지만 그래도 시류가 디지털 쪽이 강한데 앱이나 관련 앱이나 폰이나 웹에 있는 온라인 서비스나 이런 거하고 결합시켜서 이렇게 해줬으면 그러면 책이 더 괜찮았겠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보안사항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일만 생각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인 거고 이 책은 이 책 자체로 예, 이렇게 그 아는 이야기도 많으실 수 있지만 이렇게 골라서 몇 가지만 보셔도 그걸로 그냥 이렇게 유용할 수 있는 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소개드려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이블이라 그래서 성경 소개하는가 생각했었는데 아니요, 성경하고는 뭐 이런 방구도 없어요. 보통 저렇게 제목 붙여놓으면 약간 뭐 이제 그런 쪽으로 연결해 갖고 이렇게 하는 책들도 있고 그러잖아요. 예. 근데 이 책엔 그런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퍼스널 브랜딩으로 봐서는 성경처럼 봐라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책 감사합니다. 네. 장 소장님 또 인문학 책 원지어놓으시던데 부탁합니다. 네. 저도 이제 폰에서 밀리 서재에서 오디오북 이렇게 가끔 이렇게 들여다 가서 이제 관심 있는 부분 이제 내 서재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고서 그 중에 이제 쭉 갖다 놓은 것 중에 그 일상인문학 습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서적이 눈에 이제 들어와서요. 그거를 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좀 분량이 많더라고요. 한 5시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제가 3분의 1 정도 듣고 있는데요. 이 책 그 공유를 하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책 표지는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일상 인문학 습관. 그래서 이게 개인 저자가 아니고 그 19명의 그 공조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각 그 인문학에 해당하는 그 여러 가지 분야에 그 대표적인 분들이 이제 그 문학이면 문학, 철학이면 철학, 역사면 역사, 그다음에 또 인문학의 범주에 속할 수 있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뭐 걷기라든지 뭐 운동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인문학의 범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그 분야에 이제 19명이 자기가 읽었던 뭐 경험이라든가 체험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정리를 해서 그야말로 이거 저 아까 말씀하신 다이소 개념이라고 봐야 되나요? 근데 이 책의 특징이 각 그 저자 공동 저자하신 분들이 자기가 추천하는 책 아니면 역사면 역사에서 꼭 봐야 될 책들이다라고 해서 뭐 10권 내지 20권을 또 추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쭉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의 거인을 깨우는 일상 인문학 습관이다. 이게 숭례문학당이라고 하는 이 커뮤니티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리더 19명이 공조로 해서 발행한 그런 이제 공조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게 인문학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뭐 자신을 탐구하고 타인을 이해하고 좀 더 좋은 사회로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그 인문학 개념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그 좋은 내용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책을 읽으면서도 추천하는 책들의 그 목록이라든지 어차피 이제 그 분야의 전문가라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에서의 역사, 문학, 그다음에 철학, 음악, 종교학 뭐 이런 분야의 어떤 추천할 만한 책들을 이렇게 좀 그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책 속의 책이다라고 또 생각이 들고 해서 일단 한번 전체를 한번 다 들어보고요. 필요한 부분들은 그 이 공조에서 얘기하는 분들의 그런 책들을 목록을 좀 메모를 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나중이라도 좀 그저 이 책으로도 좀 읽어봐야 되겠다 이런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추천자가 19분인데 또 한 분마다 또 책을 10여 권씩 추천하는 그런 형태인가요? 딱 199. 10권씩. 예. 딱 10권씩 소개하는. 예. 10권씩. 예, 네네. 그럼 190권을 소개받네요. 그렇죠. 예. 그 중에서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거 골라서 이제 보면 되는 거. 근데 여기 지금 저도 밀리서리에 들어가서 검색을 했더니 네. 1449쪽으로 나오는데 길어요. 종이책으로는 두께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니 저는 뭐 종이책으로는 본 적은 없고 그냥 뭐 오디오로 듣고 있으니까요. 예. 오디오 그 1400억원은 그 폰에서 네, 예. 작은 화면 볼 때는 그렇게 잡힐지 모르겠는데, 예, 그 밀리의 서재 그냥 큰 화면으로 갖고 잡으면 240쪽 정도 페이지로 나오거든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예, 그게 그 이북들이 예. 그렇게 그 보는 화면 크기 따라서 페이지가 다르게 나와요. 네, 예. PDF본은 안 그래요. PDF본은 쪽수가 처음부터 고정인데, 이북 버전은 그렇게 페이지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예, 예. 예, 보는 것 따라서. 예.
아, 이북이 더 좀, 그렇잖아도 그, 다른 이북 보면서, 이 쪽수가 많아서, 네. 이걸 어떤 형태로 이렇게 하나? 이게 이제 글자 크기에 따라서 쪽수가 달라진다고 봐야 또 되겠죠. 달라져요. 예, 글자 크기로도 달라지고 디바이스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쨌든, 처음에 목차만 볼 때는 저는 그 좀 자료가 많은 책들은 그룹핑이 잘 돼 있어야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룹핑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서오세요. 아쉬웠는데 네, 어서 안녕하세요.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네. 근데 이제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책을 10권씩 소개를 해 놓으셔가지고 보니까 그거 글 하나하나가 또 그룹핑으로 보면서 읽으면 되겠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PDF가 전자책의 일종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나요? 원래 PDF는 그 정통적인 이북 형태는 아닌데 예. 그거는 원래 프린트물 만들려고 원래 시작을 했던 거예요. 시작은. 시작은. 프린트물용으로 처음에 시작을 했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북 쪽으로 넘어오면서 PDF는 기존 인쇄물이나 그 파일에서 생성해내기가 쉬운데 네. 이북은 약간 과정을 더 거쳐야 되니까 PDF가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뷰어들이 많이 좋아지니까 그냥 약간 그 과도기적으로 수용하는 느낌? 약간 네. 요렇게 됐는데 지금 꽤 많죠. PDF가. 그쵸? 네. 손진숙님, 혹시 네, 안녕하세요. 분이신가요? 네, 네,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강화에서 뵀죠? 아니, 서울에 있습니다. 아니. 지난번에 강화 워크숍에 안 오셨었나요? 아, 갔었습니다. 맞소요. 네. 이제 네, 네, 강화에서 뵌 거 아니에요. 네, 뵀습니다. 손은 다 나셨어요? 예? 어디가 좀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손목이 아, 요즘 네, 다리. 아 다리에 네, 기부스를 네. 네, 다리 기부스 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다행이에요. 예, 저 그냥 참석만 해도 되는 거죠? 네. 책을 안 읽어가지고. 예. 원래 여기는 이제 책 소개하는 그룹인데, 네, 벌써 이제 두 분 소개 끝났고요. 네, 예. 그 책 소개 내용은 이제 네, 여기 페이스북에 금요 독서 토론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네, 네, 그 그룹에 가면 또 이벤트가 있어요. 네, 그래서 금요 독서 토론 2023년 12월 15 이 네, 이벤트에 들어가면 네, 우리 유영진 대표님이 오늘 그 퍼스널 브랜딩 바이블이라는 책을 소개하셨고요. 아, 네, 예, 또 장필규 소장님은 일상 인문학 습관이라는 책을 소개를 하셨어요. 네, 네. 예, 그래서 일상 인문학 습관, 습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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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례문학당 네, 그런 네. 커뮤니티가 있는데 네, 거기에서 발간한 책인데 네, 네. 저자가 이제 그 독서 모임이에요. 승례문학당도. 아, 네, 그래서 그게 19번이 아, 네, 한 10권씩의 책을 추천을 했네요. 아, 네, 그래서 혹시 이거 이제 저기 전자북도 있고 전자책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네, 목록 검색해서 내한테 필요한 책을 좀 추천받는 그런 것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한번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벤트 오셔서 보시고 더 네, 발전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지금까지 진행은 그렇게 했고요. 네, 이제 제가 이제 발표할 차례거든요. 예, 제가 아, 네, 이제 이 공유를 해서 네, 이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유한함에 관하여 이러한 책인데 킨터 그라스라는 분이 지은 책이에요. 근데 네, 이 킨터 그라스라는 분은 양철북이라는 책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그 책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죽기 전에
책을 이제 에세이 형식으로 썼는데 이제 이 199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퀸터 그라스의 유고집입니다. 이게 원래 좀 자기가 이제 건강이 안 좋으니까 이제 88세로 이제 타기를 했는데 이 마지막 책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그 발간이 되기 전에 죽었어요. 이분이 4월에 죽었는데 책은 8월 달에 출간이 됐어요. 이제 8월 달에 출간된 책 표지가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책 제목이 혼내. 손진숙님 거 마이크를 네. 저기 발표하는 동안은 끄시면 하울링이 없을 것 같아요. 핸드폰이라 지금 어떻게 꺼야, 네네네. 그래서 이제 폰네 엔트리히카이트라고 제목을 정하고 이제 슈 타이틀이라고 하는 저기 출판사가 발행했는데 이 슈 타이틀이 이 퀸터 그라스의 이 전문 그 발간 그런 출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유한함에 관한 책은 이 도구 번역한 건 유한함에 대하여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번역을 유한함에 관하여 그렇게 했더라고요. 여기 이제 시와 에세이가 96편이 들었고 저자 작가가 드러한 이 63점이 같이 포함된 그런 책입니다. 근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이 생애 끝자락에서 쓴 책이니까 육체와 정신의 노쇠, 죽음에 대한 예감 이러한 것을 유머러스한 스타일로 쓴 책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책 제목은 이 저자 작가의 출생지인 옛날 동프레이센 단치 거기를 이제 그 방언으로 발언한 책 제목을 썼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한함에 대하여라는 뜻인데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한번 책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런데 책 표지는 이제 해설까지 포함해서 190쪽쯤 되는데 저자가 쓴 것은 176쪽짜리 책이고 또 시 같은 것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읽기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슈타이들이라고 하는 그 저기 출판사에서 했는데 이 책 글라스 작품은 전 세계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과 죽음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 글이 상당히 경쾌하고 또 노 작가가 이제 쓴 책이다 보니까 어떤 노 작가의 달관이 묻어난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 보면 우리는 무엇 안에 어떻게 눕게 되는가라는 그런 이제 한 5페이지 정도의 산문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죽고 나서 관에 이제 들어가는 그런 것을 이제 쓴 내용인데 일부 이제 조금 보면은 우리는 느슨하게 덮인 뚜껑들을 열고 신발을 벗고 관 속에 들어놓았다. 관들은 우리 키와 어깨 넓이에 꼭 맞았다. 부인은 2.1m 관이고 본인은 2m 관이더라고요. 부인이 조금 키가 컸나 봐요. 논평할 필요도 없이 우리는 입관식 리허설을 멋지게 해놨다. 아내는 내가 관 속에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지 않은 것을 안타까워했고 다음 기회엔 카메라를 꼭 준비하겠노라고 다짐했다. 아주 만족스러워 보인대요 하고 그녀가 말했다. 그 후로 관들을 기다리고 있다. 이따금 우리는 그것들의 아름다움을 확인한다. 소심한 탓에 아내에게 수의를 다 지었는지 묻지는 못한다. 올해도 내년도 이렇게 지나갈지 모른다. 하지만 아직은 서두를 때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한 5페이지 정도에 이렇게 이제 글을 썼는데 이제 일부만 올렸고요. 이분이 이제 또 드로잉을 했다 그랬잖아요. 책에 이렇게 이제 드로잉한 걸 제가 캡처해서 올려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관을 또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도난품이라는 제목을 또 쓴 게 있어요. 그것들이 두 개의 관이 다시 돌아왔다는 게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린 게 다시 돌아왔어요. 들어오라고 초대하는 기다란 두 개의 관, 겨울에 도난당한 그것들은 우리가 폴란드 여행에서 돌아온 어느 여름날 거기 있었다. 아무 흠집도 없이 푸른 방석포에 덮인 채로 다만 달리아 구군들은 사라지고 없었다. 아마도 다른 어딘가에서 꽃을 피웠겠지. 무엇 때문에 도둑들은 없어져서 섭섭하다가 나중에는 거의 잊어버린 하나는 소나무로 다른 하나는 자작나무로 만들어진 소나무로 만든 건 부인 거고 자작나무로 만든 건 작가 거예요. 우리의 사전 준비물인 관 두 개를 힘께나 들여서 가져와 우리를 기다리게 했단 말인가. 왜 돌려주었는지 설명하는 편지도 쪽지도 없었다. 다만 나의 관 안에는 박엽지 위에 나란히 굶어 죽은 두 마리 쥐가 연약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누워 있었다. 텅 빈 해골, 앙증맞은 골격이 섬세한 윤곽을 이루고 있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수수께끼를 풀려고 생각하고 또 생각한다. 이 도난품 전문을 또 올려봤습니다. 근데 이분이 조금 그 사상적으로 좀 사회주의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이 논쟁적인 주제로 글을 썼어요. 근데 이제 세계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주제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져가는 육체 정신, 나이 등과 필멸에 대해서 쓴 거죠. 그래서 죽은 새라든지 버섯, 짐승의 뼈, 돌, 화석, 틀니, 나무뿌리, 깃털 낙엽, 다 말라 비틀어진 열매 이런 내용들이 이 책의 소재로 쓰여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책 말미에 그라스의 마지막 하나 남은 이가 마침내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치통은 없다고 작가는 선언하죠. 이가 다 빠졌다고 세상은 부조리 돼 일갈하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건만 그는 자신을 지난 시대의 인물로 치부하며 그 몫을 이가 남아있는 젊은 세대에 넘깁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 100세 생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역사가 남긴 교훈은 간대였고 또 다른 세계대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예감에 다시 분기탱천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이 책 제목인 유한함의 관하여라는 시가 또 쓰여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이제는 다 지난 일, 이제 너무 많은 일을 겪었지. 이제 다 쓰러지고 다 지나갔어. 이제 모든 것이 느릿느릿, 이제 방귀도 나오지 않으려고 해. 이제 더 이상 불쾌할 일도 없어. 곧 더 나아지겠지. 느릿느릿 남은 생을 사는 거야. 온 세상 모든 것은 다 끝이 있으니까. 이 책도 캡처해서 올렸는데 이렇게 작가가 드로잉한 부분이 이런 식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국내에서는 그 동의대학교 교수를 했던 장희창 교수가 양철북도 번역하고 개걸음도 번역하고 양파껍질을 번역을 다 하셨는데 이 유한함에 관하여도 이분이 번역해서 올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옹기니 말을 또 이렇게 올렸는데 거기에 이제 노대가의 수다 떨기, 유머로 가득한 이별, 도덕적 책임, 너무 늦기 전에 전 지구적 네트워크라는 이런 식으로 맺는 말로 구성해서 옮기고 있습니다. 이분이 퀸터 크라스인데 1927년 폴란드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기간 중에 17세의 나이로 나치 무장 친위대에 징입되어 가지고 참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군 포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농장 노동자라든지 석공 이런 여러 직업을 전전해 가지고 듀셀도르프 국립미술대학에서 이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 드로잉 같은 걸 잘 한 것 같아요.
그리고 1954년에 서정시대에 입성하면서 문단에 입당을 해가지고 1959년에 양철북을 출간을 했는데 이 책으로 노벨상을 받았는데 1999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2006년에는 자서전을 양파 껍질을 벗기며를 썼는데 이때 10대 시절에 나치 무당 친위대 복무 사실을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문단에서 좀 논란이 있었는데 2015년에 88세 나이로 작고하신 분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너무 길게 했는데요. 30분 안에 끝날 줄 알았는데 30분이 넘었는데요. 네. 어때? 오늘 손지숙님 어때? 들으시고 좀 소감 클로징 멘트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거 들리나요? 네, 네. 잘 들립니다. 안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잘 들리죠? 네, 잘 들립니다. 네, 너무 감명 깊게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이제 들으면서 잠깐 생각났던 게, 제가 일본에 살 때, 거기에서, 제가 하코네를 놀러 갔었어요. 하코네를 놀러 갔는데, 어느 노인분이, 지팡이를 짚고 배에서 이 부두로 나가는데 좀 이렇게 갭이 있어요. 근데 거기를 못 넘어가시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고 지팡이를 짚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기 어르신이 불안하게 왜 밖으로 이렇게 나오시냐. 그냥 안에 계시지. 왜 밖으로 다니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이놈아 너도 나이 먹어봐라. 밖에서 죽으나 안에서 죽으나 마찬가지다. 근데 그런 말씀을 한 게 제가 내리에 꽂혔는데,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장수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장수를 해서 노후에 그거를 어떻게 쓸 것인가, 이제 옆에 있는 이웃하고 어떻게 커뮤니티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노후를 이렇게 바라볼 것인가, 그런 게 드라마나 책이나 커뮤니티나 그게 많이 활성화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너무 감명받았는데, 오늘 이제 이 책을 소개한 거를 이제 중간에 제가 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중간에 정도부터 이렇게 들었는데, 그 노후에, 관을 갖다 표현을 했지만, 그 관을, 표현하면은 그 관 안에서는 다 회고록이잖아요. 다 이렇게 할 수도 없고, 또, 갈 수밖에 없고, 노화는 막을 수도 없고, 그런 표현을 했는데, 제가 일본에서 겪은 그 노인분처럼, 그분도 관속을 생각했겠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도 잘 못 움직이면서도, 밖에서 이렇게 커뮤니티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저는 느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올부터, 내년부터 시니어가 되는데, 이거 노후를 이렇게 맞이하면서, 이 책을 또 토대로, 어떻게 보람 있고 또 이거를, 나를 위해서, 노후를 위해서 어떻게 이거를 생각을 더 많이 해야 될까, 그런 걸 잠시나마 했습니다.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웰다잉을 관심을 갖고 책을 보다 보니까 그런 책이 소개가 됐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예, 다음에는 우리 이제 손 선생님도 읽고 계신 책을 소개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냥 잠시 이거 듣기만 하면 안 될까요? 조금 배우신 거 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운 거는 이제 제가 평생 봉사활동만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애들이 저더러, 사회성이 부족하다, 그런 말을 조금 해요. 그래서 그냥 남이 뭐를 하면 그거 그냥 가서 옆에서 서포트 해주고 도와주고, 또 내가 또 앞장서서 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게 저의 일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지금 이제 책 읽는 거는 아직 조금 경험은 조금
봉사활동에 대한 저 경험은 제가 좀 있는데 좀 다른 건 부족한 게 많아서 제가 이거 독서 토론을 해서 여기에서 제가 좀 간접적으로나마 이렇게 좀 배움을 가져볼까 그런 마음에서 제가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제일 꼴찌로 많이 학식 좀 나눠주십시오. 네. 저기 이제 하시면서 이제 꼭 네, 책을 소개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제 네, 그 자기가 감동받은 문구라든지 또는 네, 그런 이제 경기라고 그러죠. 어,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셔도 되니까 또 이제 네, 네, 그런 걸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이제 내가 감동받은 부분을 소개하시고 그래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뭐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그렇게 막 긴장돼가지고. 전혀 긴장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 아무도 이렇게 저기 뭐야 저기 부담 주는 그런 분이 안 계시거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편하게 자기 읽은 거 소개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이고 이제 네, 뭐 금년에 한 두 번쯤은 책 네, 제목을 정해 가지고 그 책 네, 읽은 느낌을 나눈 적도 있어요. 네. 네, 올해는 이제 거의 갔으니까 올해는 네, 그걸 또 못할 것 같은데 다음에 되면 또 이렇게 여러 의견을 모아서 이제 네. 같이 읽을 책도 한번 선정하는 것도 이 네. 같이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걸로 이제 마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져 갑니다. 건강 네, 챙기시고요. 내일부터는 또 이 영하로 내려간다니까 네. 외출하시면 단단히 챙기시고 외출하십시오. 예, 좋은 주말 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